Yeah, you go for it. Go for it. Let us know what you think about it. That's interesting. 한국의 김치로 미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Honestly, at this point, I'm eating more kimchi than I am In-N-Out because this thing is so good. Kimchi and In-N-Out, approved. So if you're a kimchi lover, definitely. 최근 흑백 요리사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입니다.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한데요.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 회장마저 흑백 요리사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겼을 정도라고 하니 말 다했죠.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의 김치 요리를 보고 깊게 감명을 받으며 My mouth's on fire. I think I like this one more than the chicken. It's actually helping with the spice, You actually. guys keep going back for more. Yeah, is it because you're trying to cool down your mouth? 인류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평론 과제를 내주면서 세상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가의 300명 난민들에게 바로 이것을 급식해주면서 CNN과 영국 BBC까지 일파만파 소문이 퍼진 것인데요. 이로써 한국의 김치와 K푸드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 것 같아 심장이 마구 뜁니다.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채널은 사연의 주인공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 처리를 하고 약간의 각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제작을 위해 3박 4일 동안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를 봤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휴일 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추. 그럼 행운을 부르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음식 인류학을 가르치고 있는 벤자민 교수입니다. 수많은 나라와 문화를 연구하며 다양한 음식이 그 나라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매일 실감하죠.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삶과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적 산물입니다. 이번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 접하게 되면서 그동안 내가 알던 단순한 김치, 불고기, 비빔밥이 아니었구나. 무릎을 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2주 전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한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제목은 흑백 요리사였습니다. 바둑도 아니고 무슨 흑백 요리사인가 싶어 하면서도 별다른 기대 없이 첫 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고든 램지 같은 유명 셰프들이 출연하는 요리 프로그램이 넘쳐나니까요. 저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재미와 교훈을 얻긴 했지만 너무 자극적인 연출이나 드라마틱한 대결 구도에 피곤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요리 서바이벌, 왠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흑백 요리사라는 제목도 뭔가 묘하게 끌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청해보기로 했죠. 첫 에피소드가 시작됐을 때 저는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요리 프로그램에서는 화려한 연출과 긴장감 넘치는 대결이 중심이 되곤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화면 속 요리사들은 화려한 주방에서 멋진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요리에 몰두하는 모습이었죠. 참가자들의 배경도 다양했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부터 시골의 반찬가게 주인, 심지어 초등학교 급식 조리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들의 요리는 단순히 먹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백종원 씨와 안성재 셰프의 심사 방식이었습니다. 백종원 씨는 대중적인 시각을 대표하는 인물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요리를 평가했습니다. 반면 안성재 셰프는 미슐랭 3스타 셰프로서 매우 날카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이 두 사람의 상반된 평가가 오히려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프로그램에 긴장감과 깊이를 더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요리사들의 삶과 철학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요리라는 게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성과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이를테면
한 요리사는 자신의 할머니에게서 배운 된장찌개 레시피를 소개하며 그 요리 속에 할머니의 사랑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 역시 음식이란 게 이렇게 시대를 초월하면서 전통을 이어갈 수 있지. 장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더군요.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정말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도대체 어떤 철학을 담고 있을까? 왜 그들은 요리 하나에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이 프로그램을 수업 주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줬습니다. 한국의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보고 그 속에서 발견한 한국 음식의 문화적 가치와 철학적 의미를 분석하라는 것이었죠. 단순히 맛이나 조리법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삶의 이야기와 철학을 찾아내도록 한 겁니다. 저는 이 과제를 내면서도 솔직히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음식보다는 기술적인 면이나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하나의 과제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분석이나 평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과 감동이 담긴 사연이었어요. 이 사연을 보낸 학생은 제이콥이라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받은 감동을 단순히 글로 풀어내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감동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제이콥은 한국 음식을 직접 경험해보고 그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직접 김치와 불고기를 활용한 햄버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담긴 정성, 나눔,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는 무려 300인분의 김치 불고기 햄버거를 만들어 하버드 대학교 근처의 센트럴 스퀘어에 있는 저소득층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은 미국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중 하나로 매일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주로 임시 일자리나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마저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매일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제이콥은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한국 음식의 정성과 사랑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제이콥은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에피소드 중에서 특히 급식대가 이미영 셰프를 보며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15년간 열정적으로 봉사하며 그 까다로운 초등학생들의 입맛을 맞추어 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뭉클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신도 급식대가 한국 아줌마처럼 이웃을 위해 음식으로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올랐다고 했어요. 저는 제이콥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 음식에 관한 철학과 문화를 조사해 오라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몸소 친구들과 연합하여 김치 불고기 햄버거를 만들어 이웃에게 봉사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 기적 같은 사건이었죠. 처음엔 제이콥이 햄버거를 준비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과연 김치와 불고기를 먹고 좋아할지 확신이 없었다고 해요. 사실 미국인들에게 김치나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은 아직 낯선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한국 음식에 담긴 정성과 철학이 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제이콥은 먼저 햄버거에 들어갈 재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발효된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그 속에는 단순한 배추나 고춧가루 이상의 철학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김치는 그 발효 과정에서 수많은 유산균을 생성하며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음식이죠. 불고기 역시 단순한 고기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불고기는 고기를 얇게 저며 양념에 재운 뒤 오랜 시간 동안 구워내는 요리로 그 속에는 정성과 기다림이 녹아있죠. 이 두 가지 음식을 기본으로 한 햄버거는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제이콥은 지역의 식료품점에서 양질의 재료들을 구입했고 직접 김치와 불고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김치가 익숙하지 않았지만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에서 본 한국 요리사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김치를 발효 과정에 맞춰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불고기는 그가 평소 좋아하던 스테이크 요리와는 달리 얇게 썰고 양념을 꼼꼼히 재우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이콥은 한국 음식의 세심함과 정성에 대해 더욱 깊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김치 불고기 햄버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맛을 냈어요. 김치의 새콤하고 알싸한 맛, 불고기의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한데 어우러져 입안에서 새로운 하모니를 이루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가 나눠주는 음식을 받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이게 무슨 음식이지? 한국 음식이라는데 괜찮을까? 라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첫 번째 햄버거를 받은 사람이 음식을 한 입 베어 물자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김치의 알싸한 맛에 놀랐지만 곧 불고기와 김치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깊은 맛에 감탄했죠. 이거 정말 맛있네요. 이거 뭐죠? 라며 물어봤을 때 제이콥은 한국의 전통 요리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이 김치 불고기 햄버거를 먹어보고는 점점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날 제이콥이 준비한 300인분의 햄버거는 금세 동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한결같이 했던 말은 이거 정말 따뜻한 맛이에요. 뭔가 집에서 먹는 음식 같아요라는 것이었죠. 그 말에 제이콥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이들이 그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음식에 담긴 정성과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날 제이콥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 한 명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로버트라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오랫동안 노숙 생활을 해온 인물입니다. 로버트는 제이콥이 준 김치 불고기 햄버거를 먹으며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나서 몸이 따뜻해졌어요. 그냥 몸이 따뜻해진 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졌어요. 이 햄버거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준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이콥은 정말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낀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날 로버트는 제이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혹시 이 김치와 불고기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음식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죠. 로버트는 오랫동안 노숙 생활을 하며 삶의 의욕을 잃었었지만 그날 제이콥이 준 김치 불고기 햄버거를 먹고 나서 다시 삶의 의지를 되찾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이콥은 한국 음식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힘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버트에게 기꺼이 김치와 불고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이콥이 로버트에게 김치와 불고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한날 로버트는 눈을 반짝이며 약속 장소에 나왔습니다. 사실 그는 여러 번 삶에서 실패를 경험했고 그만큼 여러 번 자신을 포기해왔습니다. 하지만 김치와 불고기를 먹고 나서 느낀 그 따뜻함, 그리고 한국 음식이 주는 깊은 의미는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불씨를 일으켰죠. 그날 이후 로버트는 한국 음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음식 속에 담긴 정성과 배려가 자신의 메마른 삶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이콥은 로버트를 위해 자신의 작은 아파트 주방을 열어줬습니다. 그곳에서 로버트는 한국 요리의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죠. 사실 로버트는 요리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요리를 해본 것은 어렸을 적 어머니가 병으로 누워있을 때 즉석 식품을 끓여드린 기억뿐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진정한 음식의 의미와 사람에게 주는 힘을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으로 김치를 담그기 시작한 날, 로버트는
김치 속에 들어가는 양념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많은 재료들이 어우러져야 김치가 만들어지다니 그저 배추와 고춧가루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는 발효라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콥은 한국 음식에서 발효가 가진 힘에 대해 설명했죠. 발효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유산균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로버트는 이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삶에도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했던 것처럼 김치 역시 정성과 기다림의 산물이라는 점이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그는 그날 밤 제이콥과 함께 만든 김치를 처음으로 맛보았습니다. 아직 충분히 숙성되지 않았지만 그 맛은 로버트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이건 내 삶의 새로운 시작 같아요. 이 김치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그들도 나처럼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몇 주간의 시간이 흐르고 로버트는 이제 김치와 불고기를 능숙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이콥에게 요리를 배울 때마다 자신의 과거와 한국 음식을 비교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곤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음식을 그냥 빨리 만들고 빨리 팔기만 하면 됐어요. 하지만 한국 음식은 달라요. 여기에 담긴 정성과 배려가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로버트는 요리를 배우면서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을 위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이 그동안 남들에게 외면당하고 혼자 남겨져 왔던 시간이 많았기에 그에게는 더더욱 타인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는 행위가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음식은 그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었죠.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수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로버트는 제이콥과 함께 또 다른 이벤트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피자에다가 김치와 불고기를 넣어보자 한 거죠. 근처의 피자집 사장님께 협조를 부탁하여 김치와 불고기를 토핑한 거죠. 이 역시 정말 맛과 영양을 모두 사로잡은 최고의 맛이었어요.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과 피터슨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 역시 라면에 김치, 계란이야말로 정말 완벽한 식단이라고 극찬하며 재작년에 논문까지 발표했었거든요. 라면은 탄수화물, 계란은 단백질, 김치는 미네랄과 식이섬유, 소화효소까지 풍부한 최고의 식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불고기까지 있으니 단백질은 3배가 더 강화가 된 거죠. 미국인들은 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어서 고도비만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도 한국인들은 워낙 부지런하고 김치를 포함하여 깨끗하고 신선한 야채를 곁들인 식단을 하다 보니 더욱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늘 한국에게 많이 배웁니다. 그렇게 제이콥과 로버트는 그날 김치 불고기 피자 300인분을 더 만들어 이번에는 케임브리지 북쪽으로 갔어요. 주민 여러분,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음식 인류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를 보게 되었고 저희 학과 교수님께서 한국 음식에 대한 조사를 해오라고 과제를 내주신 것을 이행하다가 한국 음식의 철학은 바로 나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몸소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하시는 일 더욱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제이콥은 참 용기 있는 청년이었어요. 제가 가르치려고 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이렇게 몸소 실천하는 학생이라 제가 더욱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CNN 뉴스팀이 그곳을 지나가다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들은 로버트와 제이콥이 나누는 한국 음식을 보고 흥미를 느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로버트는 처음엔 긴장했지만 그동안 한국 음식을 배우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김치 불고기 피자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고 싶어요.
저도 이 음식을 통해서 제 삶에 다시 희망을 얻었고, 이제 그 희망을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인터뷰는 곧 CNN 뉴스에 방영되었고, 사람들은 로버트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이 가진 따뜻함과 나눔의 정신이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죠.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군요. 그들의 음식에 이렇게나 깊은 철학과 사랑이 담겨 있다니요. 라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로버트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미국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김치와 불고기를 먹으면서 한국 음식이 그들에게 가져다 줄 따뜻함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단순히 한국 음식이 낯설고 이국적인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희망을 주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로버트와 함께 김치 불고기, 햄버거를 먹었던 그 지역 사람들 중 몇몇이 직접 로버트를 찾아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도 이 음식을 배워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한국 음식을 통해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로버트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한국 음식의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치와 불고기라는 그 작은 음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로버트의 이야기가 CNN을 통해 방영된 이후 그가 전한 한국 음식의 따뜻함과 희망의 메시지는 그야말로 미국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음식 나눔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담긴 가치에 눈을 뜨게 만드는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번졌어요. 그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되자 하버드 대학교 내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학내 커뮤니티에서도 제이콥의 행동과 로버트의 이야기가 회자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한국 음식과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하버드 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여러 자선 단체들은 로버트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제이콥을 초청하여 김치 불고기, 햄버거 나눔 행사를 더 크게 열어보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지역이었죠. 그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발효 음식으로 만들어진 김치가 그들의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제이콥은 그 자리에서 직접 설명해 주었죠. 김치에는 유산균이 많아서 장 건강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특히 발효 음식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 김치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은 김치에 담긴 과학적 효능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지역 주민인 앨리스라는 여성은 그날 햄버거를 먹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아왔고 매일매일이 힘든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김치를 먹고 나서 뭔가 제 안에 새로운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제 삶에 무언가 희망이 생길 것만 같은 기분이에요. 제이콥은 이 말을 듣고 한국 음식이 사람들에게 단순한 위로 이상의 것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시키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주는 음식이라는 점이 그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앨리스는 김치의 효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직접 제이콥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톰이라는 남성은 그날의 김치 불고기 햄버거를 먹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곳에서 실패만 반복하며 살아왔어요. 오늘 이 음식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느꼈어요. 이 음식이 주는 따뜻함과 정성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또한 한국 음식이 가진 철학과 정신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죠.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발효의 철학, 희망을 담다였습니다. 그들이 기획한 프로그램은 CNN뿐만 아니라
BBC와 뉴욕타임즈에서도 다뤄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한국 음식이 가진 문화적 가치와 철학적 깊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음식은 단순히 미국에서 유행하는 트렌드를 넘어서 세계적인 음식,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음식은 그 자체로 희망을 전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도시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어디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버드 대학 생물학과 리처드 교수가 기고했던 뉴욕타임즈 기사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사연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국 음식, 특히 발효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니에요. 한국 음식은 건강에 좋은 성분뿐만 아니라 깊은 철학과 문화를 담고 있죠.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로서 과학적 근거와 더불어 한국 음식의 철학적 가치를 설명해 드리려 해요. 한국의 발효 음식인 김치, 된장, 그리고 불고기는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도 잘 증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에 포함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촉진해 소화를 돕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김치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죠.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김치가 우울증과 불안 같은 정신적 질환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어요. 장과 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내 건강을 개선하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된장과 고추장 같은 발효 음식은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발효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소플라본 같은 물질들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실제로 된장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유방암과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 관련 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불고기의 경우에도 발효된 양념을 사용해 고단백이면서도 건강에 좋게 즐길 수 있답니다. 이러한 발효 음식들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항암과 항염 작용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켜줘요.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는 그저 건강에 좋은 성분들만이 아니에요. 홍익인간이라는 철학적 바탕에서 나온 나눔과 배려의 정신이 깃들어 있죠. 김치를 담글 때만 해도 단지 한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음식은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나누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정성은 한국 음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죠. 김치를 만들거나 된장을 발효시킬 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이는 곧 한국인의 인내심과 지혜를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하죠. 발효 음식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더욱 깊은 맛과 영양을 담아내는 음식으로 변해요. 이 과정에는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어요. 이러한 한국 음식의 건강 효능과 철학적 배경은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NN, BBC 같은 주요 언론에서도 김치와 불고기 같은 발효 음식의 효능을 다루고 있으며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 음식의 진가를 알아가고 있죠. 특히 김치, 된장, 불고기는 항암 효과와 장 건강 개선에 뛰어난 성분을 가지고 있어 현대인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한국 음식은 또 다른 점에서 중요해요. 바로 음식에 담긴 정성과 배려 때문이죠. 한국에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히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과 철학이 중요해요. 음식을 통해 사람을 연결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한국의 음식 문화는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결국 전 세계 사람들이 김치, 불고기 같은 발효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이 음식들은 단지 건강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깊은 철학을 담고 있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희망과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죠. 현대 사회에서는 점점 더 개인주의가 강조되면서 사람들 사이의 연결과 나눔이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 음식은 정성과 나눔의 철학을 통해 사람들을 다시 연결시키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한국 음식이 세계로 확산되며 그 속에 담긴 철학적 가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와, 오늘은 정말 역대급 감동이 밀려오는 사연이었습니다. 요즘 이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 덕분에 외식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시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조금 살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정말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 같습니다. 저도 요리 하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재료와 고뇌, 정성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은 잘 몰랐네요. 뭐든지 정성을 다하면 이렇게 기적이 따르는가 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저마다 눈물 젖은 그런 음식들이 있으시죠? 저에게는 비빔밥이 그렇고 육개장 사발면 라면이 그렇습니다. 정말 춥고 배고플 때 따뜻한 밥 한 끼가 영혼을 울리고 살리죠. 나에게 있어 가장 감동적인 음식 한 가지씩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운과 돈을 불러다주는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자자손손 대대손손 복이 넘쳐나실 겁니다. 그럼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심 더욱 감사드릴게요.